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결국은 좀 힘이 빠졌어요.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시장 초반, 중반까지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그렇지만 막판에 가면서 흘러내리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는 표현이 적절하고요. 나스닥은 이제 보합에서 끝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대 지수 일간 추이만 보더라도 장 초반, 중반까지 계셨다가 마지막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동안에 흘러내리는 것의 흐름을 그림으로 오늘 하루 일간 추이만 보더라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 나스닥은 4월 들어서 12%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만약 이런 수준으로 하루 이틀 더 지나가면 아쉽게도 2008년 리만 사태 당시거든요. 리만 사태 당시에 2008년 8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할 정도로 좀 분위기가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좀 싸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좀 이틀 정도 남아 있는데요. 좀 달렸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와 기술, 소재 등이 좀 반등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하락폭이 컸습니다. 어제 나왔던 그런 실적들이 전체적으로 부담이 됐고요. 역시 그 한복판에는 알파벳의 영향이 컸었고요. 물론 정규장의 장 마감 이후에는 또 페이스북이 많이 시간에서 반등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이 계속 하락한 거, 그리고 넷플릭스가 6일 연속 하락하는 것이 결국 다 이 같은 섹터에 속해 있거든요. 그것들이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는 고점 대비 무려 33%. 섹터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33%나 떨어지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약한 섹터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되겠습니다. 상품 중에서는 천연가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죠. 러시아에서 폴란드, 불가리아인가요? 어떤 루블라로 지불하지 않으면 뭐 공급을 안 한다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결국 뭐 다른 나라들이 또 도와주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도 약간씩 올라가는 이틀째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10년물 금리가 또 이틀 연속으로 반등하면서 다시 2.8%대에 진입한 것은 역시 이런 금리가 단기적인 어떤 시중금리 움직임이 있을지언정 결국은 다음 주에 있을 연준 그리고 6월, 7월에 3개월 연속으로 최소한 50bp씩 연속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상품이나 이런 어떤 통화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달러죠. 정확히 표현하면요. 2017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오늘 103포인트까지 돌파를 장중에 했었는데요. 결국 이것이 결국은 시장의 모든 것을 억누르는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알파벳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지금까지 이렇게 1분기도 좀 어려웠지만 2분기에는 새로운 어떤 이슈가 시장을 기업 실적에 부담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환율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S&P 500 기업의 전체 매출에서 40% 정도는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 없겠고요. 특히 제조업이나 또 있겠지만 서비스업을 해서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 매출이 더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는 거죠. 즉 미국 달러로 계산하는데 해외에서 번 돈을 달러 갖고 올 때 달러에 대한 금액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향을 미치겠고요. 바로 이 부분은 오늘 페이스북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달러가 강한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적 관련 계열에서 앞선 코너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겠지만 MP즈 에너지가 상당히 긍정적 실적 발표하면서 7% 이상 올랐고요. 예상보다 더 큰 손실을 발표한 것이 보잉입니다. 그래서 보잉이 오늘 다우지수 중에서는 제일 많이 떨어진 주식이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6일 연속 그냥 하락세를 계속 보이면서 4.9%가 오늘 또 떨어졌습니다. 상장 이래 단기간에 최대 폭의 하락 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는 것이 넷플릭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이 그나마 좀 내일장이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게 만들거든요. 페이스북 실적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메타의 실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메타 플랫폼의 포인트는 딱 하나였죠. 결국은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느냐는 것인데 매출은 물론 컨센서스는 플러스였지만 상당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매출이 전체 매출 규모가 감소할 거로 예상되는데 10% 이상 이번에 늘어난 것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런 회사의 평가는 뭐겠습니까? 넷플릭스 같은 데는 순증하는 결국 가입자가 되겠고요. 이런 소위 핀터레스트도 마찬가지, 스냅도 마찬가지, 트위터 이런 거 다 마찬가지 하루에 몇 명이나 활성화돼서 들어가서 보고 있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이 지난 4분기예요. 지난 2020년 4분기엔 처음으로 감소했고 이번에도 약간의
유지되거나 뭐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증가한 거로 나타난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19.5억 명으로 예상됐는데 1,000만 명이 더 봤다. 19.6억 명이 되겠고요. MA는 먼슬리, 그러니까 월간 활성화다 사용자는 생각보다 좀 안 좋았습니다. 매출은 좀 부족했고요. 주당 이익은 2.56달러가 전망됐는데 2.71달러였기 때문에 워낙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선방했다는 것 자체, 이것 때문에 오늘 주가는 시간에서 2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 되었고요. 2분기 가이던스는 또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가이던스를 냉정히 보면 월간 눈높이를 못 맞춘 거를 발표했고 말씀드렸던 환율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월가에서 오늘 밤에 그럼 내일이면 정리해드리겠지만 월가의 시각이 어떨지에 대해서 산문 궁금합니다. 여하튼 핵심은 워낙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데 그거를 맞췄다라는 정도.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다른 핀터레스트도 있고 페이팔도 있고 퀄컴도 있지만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전 포드로 보고 있는데요. 네. 주당이익이 37센트 예상됐는데 38센트로 나왔고요. 매출도 조금 생각보다 더 나왔습니다. 핵심은 GM도 마찬가지, 이런 포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이던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워낙 수요가 좋고 가격의 정가력이 물론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살아있다. 그리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 이런 네. 것들이 여전히 포인트가 되면서 시간에서 오늘도 한 2% 정도 반등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눈에 띄었던 대표 종목들을 저는 꼽자면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알파벳일 것 같아요. 알파벳은 크게 하락했고 비자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굉장히 크게 올랐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상 모든 사업 분야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번에도 모든 사업 분야가 모두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에도 역시 다 성장했는데 문제는 작년 4분기보다는 약간 성장세가 좀 둔화된 정도였지만 결국 모든 사업 분야가 성장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그리고 어제 구글도 마찬가지, 내일 발표될 아마존도 뭘 보셔야 되냐면 핵심은 결국 클라우드입니다. 네. 근데 클라우드가 예상만큼의 성장을 계속한 것은 알파벳도 마찬가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잠시 전에 실적을 발표한 서비스나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비스나우도 대표적인 클라우드에 관련된 회사인데 그것도 오늘 좋게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상승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IT 분야 중에서 여러분 확인되는 것이 역시 클라우드다. 그래서 클라우드 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주가의 실적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 좀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2분기도 나름 긍정적 실적을 발표한 것이 어저께 주가에 결국 실적 발표했을 때는 재미없었지만 어닝콜 하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이 바로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투자 의견 자체의 변경은 없겠고요. 상향한 목표 주가 자체는 상향한 것도 한 두세 곳 있겠고 목표 주가 내린 것도 내린 몇 군데 있지만 전체적으로 투자 의견은 변함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파벳은 이제 3.6%가 떨어졌는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까지 나온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에 대한 우려감을 제시한 것이 되겠고요. 월가의 시각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금 유튜브 광고가 줄어드는 거, 이것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나온 것은 결국 틱톡이라는 거대한 라이벌이 나타나는 것. 이것에 대한 월가의 지금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 시간을 갖겠고요. 최소 13곳이 목표 주가를 모두 하향했습니다. 세 번째는 비자인데요. 비자는 6.4%가 오늘 올라갔습니다. 뭐 장중에 더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핵심은 여행 수요가 아주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사실 작년 2분기, 3분기까지는 아주 썰렁하게 발표했었는데요. 작년 4분기부터 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카드 매출이 뭐 18%, 20% 늘어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약합니다. 그래서 핵심을 뭘 보셔야 되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크로스 보더입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간 것을 결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분이 우리나라 분이 뭐 일본 가서 결제한다, 홍콩 이럴 때, 그리고 유럽 사람들도 자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 갔을 때 이게 왜냐하면 국경 안에서의 어떤 수수료보다 국경 바깥에서 거래됐을 때 수수료를 차지하는 게 많습니다. 물론 개인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개인은 똑같이 내지만 해외에서 발생된 건 수수료를 나눠 먹는 포션이 커지는 겁니다. 쉽게 해서 사업하는 그걸 카드 결제를 직접 하는 업체에는 마이너스가 비중이 더 크지겠지만 외국 사람이 와서 한다는데 조금 더 수수료 낸다는데 뭐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이분이 38%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보더가 38%가 늘어났고 더욱더 주목할 것이 뭐냐면 그 안에서도 유로 지역, 유럽 안에서는 붙어 있으니까 뭐 수수료가 다른 나라보다 좀 쌀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유로를 제외하고는 유럽 지역을 제외하고는 무려 48%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만큼
회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주 강력한 여행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 이것이 핵심 키워드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 이 부분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똑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네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